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ERP-IU 인사관리 모듈 근태관리에 대한 교육 영상입니다. ERP-IU를 처음 사용하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상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기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태는 고객사마다 전용으로 개발한 부분도 있고 표현해야 할 근태 사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패키지 사용법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태 관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각 사원들마다 근무조가 세팅되어 있어야 하고 캘린더 정보 등록 메뉴에서 캘린더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캘린더 정보 등록 메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캘린더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캘린더 생성하는 방법은 우측에 캘린더 생성 버튼을 눌러 캘린더를 생성할 연도와 근무 형태를 지정하여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캘린더 생성 도움창에 근무 형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형태가 정상 근무라면 44시간 근무일 경우며 토요일이 반일 처리됩니다. 근무 형태가 격주 휴무라면 토요일이 격주로 휴일 처리됩니다. 근무 형태가 주 5일 근무라면 모든 토요일이 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무 형태가 전일 근무라면 토요일도 평일처럼 전일 처리됩니다. 각 회사별로 맞는 근무 형태대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에서는 설날, 추석, 공휴일 등은 자동으로 휴일로 인식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휴일로 등록하고 저장을 해야 합니다. 휴일로 등록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일자를 선택한 뒤 휴일 구분을 휴일로 처리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휴일로 처리됩니다. 근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 작업할지 근태 기준 등록 메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기준 등록은 근태를 산정하기 위한 메뉴로 사업장별로 근태의 기준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근태 기준 등록 메뉴에 근태 기간 설정과 시간 관리 탭은 사업장별로 반영이 되고 근태 발생 기준은 회사 전체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근태 기간 설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조회해 근태 기간 설정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뒤 고용 형태, 사원 구분, 귀속 구분, 시작일을 입력한 뒤 저장하면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조회해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근태 발생 기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설정값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월차 관리 기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기준 일수입니다. 만근을 한 다음 해에 최초 산정되는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연차 발생 단위입니다. 해당 설정값에 따라 년 단위, 월 단위, 귀속월, 입사일자, 그룹 입사일자 기준으로 등록하며 등록한 설정값에 따라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연차 발생 개수가 달라집니다. 년 단위는 기본 1년 만근을 했을 경우 다음 연도부터 연차가 15개가 생성되는데 년 단위는 연차 발생을 1년 단위로 설정합니다.
연 단위일 경우에는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귀속연도로 반영됩니다. 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입사했으면 2020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월 단위로 연차를 발생합니다. 월 단위일 경우에는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연월로 됩니다. 귀속월은 월 단위와 기속월이 근태기간 설정의 귀속구분 당월 시작일이 1일이라면 똑같아서 상관이 없지만 근태기간 산정을 전월로 했다면 연차 발생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일자 단위로 연차를 발생하는 기준입니다. 그룹 입사일자 단위로 연차를 발생합니다. 연 단위를 제외하고 월 단위, 기속월, 입사일자, 그룹 입사일자는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연월까지 생성됩니다. 가산연차는 만근을 하고 연차 일수가 몇 년마다 하나씩 가산될지 연도를 설정합니다. 연차 상한 일수입니다.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설정합니다. 연차 신청일입니다. 연차 일수 중 이미 사용을 해야 하는 일수의 입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연차 신청일이 미사용일 경우에는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당해 연차 신청일 컬럼이 없지만 연차 신청일을 사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당해 연차 신청일이라는 컬럼이 활성화됩니다. 근속연수 기준입니다. 근속연수 산정 기준일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지, 그룹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지, 연차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지 설정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연차 기산일은 사원 등록 메뉴의 인적사항 탭에 있는 연차 기산일을 뜻합니다. 연차 사용일 집계 기준입니다. 연차 사용일을 집계할 때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연차를 집계할지 월 근태 집계 메뉴에 등록된 연차를 집계할지 설정합니다. 촉진 기준일입니다. 고객사마다 연차를 몇 개까지 촉진시킬지 기준이 있으실 텐데 여기서 지정한 촉진일 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촉진 기준일이 미사용이라면 연월차 등록 메뉴에 촉진 기준이라는 컬럼도 없고 연월차 정산 메뉴에도 촉진일 적용 버튼도 없습니다. 미사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연월차 등록 메뉴에 촉진 기준이라는 컬럼이 활성화되고 연월차 정산 메뉴에도 촉진일 적용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촉진 기준일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기준일이 전체 일수라면 연월차 정산 메뉴에서 사원을 선택한 뒤 촉진일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전체 일수이기 때문에 연체 일수가 모두 촉진일로 반영이 됩니다. 촉진 기준일이 일수 지정이라면 오른쪽에 일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화됩니다. 예시로 5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이라는 일수를 지정을 하고 연월차 정산 메뉴에서 사원을 선택한 뒤 촉진일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일수로 지정한 5일이 반영됩니다. 해당 촉진일을 제외하고 정산일수로 반영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 연차 발생 기준을 어떻게 할지 설정해 줍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기간 입력이라면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1년 미만 버튼을 눌렀을 때 1년 미만자 도움창 안에서 추가를 누르면 입사일자 from to 형태로 적용 연차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이 근속 월수라면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1년 미만 버튼을 눌렀을 때 1년 미만자 도움창 안이 개월수에 따라서 연차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근태관리 기준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기본 코드 설정입니다. 월별 근태 등록 메뉴의 구분값이 토요일과 주일 경우에는 휴일 기본 코드 설정에서 설정한 유휴, 무휴, 미사용 설정값에 따라 토요일 옆에 근태 코드명에 반영되는 값이 달라집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주유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휴로 설정을 한 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사원을 선택한 뒤 휴일 기본 코드 생성 버튼을 누르면 구분이 토요일의 휴무일 경우에 근태 코드가 지정한 유휴대로 반영되고 일요일인 주휴에 대해서는 근태 코드가 주휴로 반영됩니다. 일마감 버튼입니다.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근태 일별로 근태 1일 데이터를 수정 불가하도록 마감하는 버튼입니다. 해당 사원으로 보여드리면 일마감 버튼을 통해 일 마감을 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기간을 설정한 뒤 적용을 누르면 해당 기간 동안 일마감 처리됩니다. 일마감 될 경우 일마감 컬럼이 5표시로 변경되고 일마감된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일마감을 취소하여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마감 취소하는 방법은 일마감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할 기간을 설정한 뒤 적용을 눌러줍니다. 일마감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리 탭입니다. 지각 허용 시간입니다. 지각 허용 시간에 시간을 지정해주면 허용되는 시간 내에서는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지각으로 집계되지 않고 정상 집계됩니다.
저는 5분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설정을 해둔 상태이고 주간이라는 시간 코드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과 정상 시간이 9시부터 18시입니다. 해당 설정값일 경우에 월별 근태 등록에서 출근을 9시 5분에 하고 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5분을 지각했지만 지각 허용 시간이 5분까지라 지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각 허용 시간 범위를 벗어난 9시 6분부터 지각으로 표현됩니다. 휴무일 지각조퇴 계산입니다. 휴무일에도 출근했을 때 지각이나 조퇴로 계산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설정값입니다. 현재 휴무일에 지각조퇴 계산을 계산 안함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 대해서 늦게 출근했을 경우에 지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휴무일 지각조퇴 계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 대해서 늦게 출근했을 경우에 지각으로 반영됩니다. 근태 달력 선택입니다. 캘린더 정보 등록에서 등록한 달력을 사업장별로 반영해주면 됩니다. 시간 처리 범위입니다. 사업장 코드별과 근무시간 코드별이 있는데 사업장 코드별일 경우에는 하단에 지연시간 설정, 시간 처리 설정, 최대 시간 설정, 최대 입력 시간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근무시간 코드별일 경우에는 근태시간 코드 등록 메뉴에서 하단에 지연시간 설정, 시간 처리 설정, 최대 시간 설정, 최대 입력 시간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근태 코드 등록 메뉴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태 코드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코드는 임의로 다 등록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근태 코드를 등록하고자 하면 기본 자료 생성 버튼을 통해 최초로 생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태 코드 G01부터 G13번까지는 기본값이므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근태 코드는 변경이 불가하고 근태명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태 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등록합니다. 사용할 근태 명칭을 입력합니다. 해당 근태명이 사용할 근태 구분을 설정하고 반차이기 때문에 연간 근태로 연차를 걸어줍니다. 일수 관리를 설정하고 발생하는 일수의 단위를 지정합니다. 저장 버튼을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컬럼 값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제외, 연차 제외, 월차 제외, 복원 제외는 해당 근태가 발생했을 때 주차, 월차, 연차, 생휴에 발생해서 제외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신청 근태는 휴가 신청 관리 모듈 안에 휴가 신청이나 신청 근태 등록 메뉴에서 신청 근태에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태 코드 등록에 신청 근태가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을
신청 근태 등록 메뉴에서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설정합니다. 시간 삭제입니다.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시간 삭제에 체크가 되어 있는 근태 코드를 선택했을 때 시간이 삭제됩니다. 연차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출퇴근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데 시간 삭제로 체크된 근태 코드를 설정하면 시간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각조퇴 제외입니다. 월별 근태 등록 메뉴의 지각과 조퇴 컬럼에 집계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 제외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출근 시간이 늦어도 지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 제외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출근 시간이 늦으면 지각으로 반영됩니다. 이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차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각조퇴 제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출근 시간이 늦었고 지각조퇴 제외에 체크를 한 근태 코드로 변경하면 지각조퇴 제외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 제외 체크값을 해제하면 출근 시간이 늦었고 해당 근태 코드를 걸면 지각조퇴 제외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근무입니다. 정상근무에 체크되어 있는 근태 코드가 있다면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해당 근태 코드를 선택하면 정상시간에 8시간으로 찍어줍니다. 출근 시간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시간에 정상근무를 체크해두면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해당 근태 코드만 선택 시 자동으로 정상시간에 반영됩니다. 정상근무에 체크가 빠져 있으면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해당 근태 코드 선택 시 정상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 유무입니다. 근태 코드 중에 사용하지 않는 코드가 발생하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사용 유무에 체크를 해제해주면 됩니다. 사용 유무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월별 근태 등록이나 월 근태 집계 메뉴에 해당 근태 코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휴 오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용 유무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근태 코드를 선택하면 대휴 오후라는 코드가 조회됩니다. 근태 코드 등록에서 대휴 오후에 대해 사용 유무를 해제하면 월별 근태 등록에서 근태 코드를 선택했을 때 대휴 오후라는 코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태 시간 코드 등록 메뉴입니다. 회사의 각 사업장별로 근무 시간을 설정하고 휴식 시간, 식사 시간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조회해 근무 시간 계획 시간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고객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특성에 맞는 근무 시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무 시간 계획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추가 버튼을 통해 등록합니다. 사용할 시간 코드를 입력합니다. 해당 시간 코드가 사용할 시간을 등록해 줍니다. 만약 시간대가 당일이 아닌 이 길로 넘어갈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이 길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길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추가 버튼을 눌러 구분, 식사 구분 선정하고 이 식사를 근무 시간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설정합니다. 해당 식사 시간을 어느 시간 구분에서 제외할지 설정합니다.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통해 근무 시간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휴식 시간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식사 휴식 시간은 근태기준 등록 메뉴에서 시간 처리 범위가 근무시간 코드별일 경우에는 근태시간 코드 등록 메뉴에서 활성화가 되고 시간 처리 범위가 사업장 코드별일 경우에는 계획 근무 시간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은 계획 근무 시간 등록 메뉴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근무조 형태를 설정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계획 근무 시간을 등록할 사업장을 선택한 뒤 우측에 근무조 형태 버튼을 눌러 해당 근무조가 어떤 형태로 세팅할지 설정합니다. 근무조 형태에는 주기와 비주기가 있습니다. 주기의 경우 고정되지 않은 근무 형태이고 비주기의 경우에는 고정된 근무 형태입니다. 주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일은 주간 근무, 2일은 야간 근무, 2일은 휴일 이런 식으로 고정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근무조 형태를 주기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주기 형태와 주기 단위 그리고 휴일 포함 유무를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근무 시간 계획에서 주기에 맞는 기간을 세팅합니다. 사용할 시간 코드대로 세팅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통해 저장합니다. 근무조 형태가 비주기라면 고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주기 형태와 주기 단위, 휴일 포함 유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 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구분을 설정하고 시간 코드를 지정합니다. 비주기일 경우에는 기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근무계획 등록 메뉴입니다. 계획 근무 시간 등록에서 근무조별로 설정한 근태 계획을 각 사원별로 적용해주는 메뉴입니다. 자료 생성 버튼은 계획 근무 시간 등록에서 설정한 근무 계획을 개인별로 설정합니다. 자료를 생성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계획 생성 버튼입니다. 자료 생성을 통하여 개인별로 생성된 근무 시간 코드를 월별 근태 등록 메뉴의 일자별로 시간 코드를 생성합니다. 자료 생성 범위 안에서 계획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생성, 계획 생성을 했으면 월별 근태 등록에서 사원이 조회됩니다. 기존의 월별 근태 등록에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사원에 대해서 다시 계획 생성을 누를 경우에는 기존 계획 자료가 존재합니다. 자료 생성 시 자료를 다시 생성하게 됩니다. 삭제 후 자료를 재생성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얘를 누를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근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재생성하는 기능이고 아니오일 경우에는 기존에 근태 자료가 있는 일자는 제외하고 근태를 재생성하는 버튼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별 근무계획 등록에서 사원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의입니다. 그럴 경우 사원 등록 메뉴에 근무조가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은 개인별 근무계획 등록에는 보이지만 월별 근태 등록에서는 사원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별 근무계획 등록에서 계획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계획 생성을 해주면 월별 근태 등록으로 사원이 조회됩니다. 지금까지 근태 세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근태 등록 관리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등록 메뉴입니다. 근태 데이터를 리더기나 파일을 통해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이 바코드 등록 메뉴에 데이터가 있어야 월별 근태 등록에 바코드 적용 버튼을 통해 근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등록 메뉴에서 리더기 설정에 리더기 사용은 별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파일 사용일 경우에는 파일 양식 지정과 텍스트 형식이 활성화됩니다. 파일 양식 지정에서 텍스트 일반일 경우에는 하단에 시작 포인트와 자릿수가 활성화됩니다. 텍스트 일반으로 선택 시 업로드 파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일반일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작 포인트 1번부터 자릿수 8번째까지를 근태 일자라고 지정을 했고
그 다음 시작 포인트 9번째부터 6자리를 근무 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직원의 카드 번호, 그리고 근태 코드로 입력을 했습니다. 텍스트 탭으로 분리로 했을 때는 하단의 탭 분리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텍스트 탭으로 분리 선택 시 업로드 파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탭으로 분리 파일 형식입니다. 탭으로 구분하여 근태 일자, 근무 시간, 카드 번호, 근태를 구분해 줍니다. 다음은 사원 카드 번호 연결 탭입니다. 입사 일자로 사원을 조회하며 카드 번호와 카드 사용 유무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월별 근태 등록으로 바코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카드 번호는 수기로 입력을 해 주어도 되고 4번과 카드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4번 복사 버튼을 통해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반영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 조회 탭입니다. 리더기 설정 탭에서 설정된 값으로 파일을 만든 뒤 데이터 읽기 버튼을 통해 근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읽기 버튼을 통해 자료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으로 분리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탭으로 분리 설정 값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데이터 읽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조회의 자료를 반영을 하면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해당하는 사원에 대해 바코드 적용 버튼을 누르면 바코드로 업로드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파일 불러오기 버튼입니다. 엑셀에 근태 데이터를 입력 후 업로드하는 메뉴입니다. 이 파일 불러오기 메뉴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월별 근태 등록 메뉴에서 파일 자료 적용 버튼을 통해 데이터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파일 불러오기 메뉴에서 테이블 내역 보기 버튼을 통해 엑셀 양식의 서식을 내려봤습니다. 해당 엑셀 양식의 데이터를 작성한 뒤 엑셀 데이터 저장 버튼을 통해 경로를 지정해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그럼 엑셀 양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불러오기의 엑셀 양식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4번과 근태 일자는 필수값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태 코드는 근태 코드 등록에 근태 코드를 입력하면 되나 근태 기준 등록 메뉴의 설정값 중에 근무 시간 자동 계산이 미사용이라면 근태 코드 없이 출근 퇴근 시간만 입력해서 업로드를 해도 월별 근태 등록의 근태 코드는 자동으로 체크하여 반영해 줍니다. 시간을 입력할 때에는 기호 없이 숫자로만 입력해야 업로드됩니다. 만약 업로드 하실 때 당일이 아니라 이길이나 이기기를 표현하신다면 이길은 002, 이길은 003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연차처럼 시간을 체크하지 않는 근태 코드는 엑셀 파일에서 근태 코드만 입력하고 업로드 가능합니다. 파일 불러오기 메뉴에서 엑셀 데이터 저장 버튼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저는 8월 3일과 8월 5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런 월별근태 등록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자료를 적용할 기간을 설정한 뒤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업로드한 8월 3일과 8월 5일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근태 등록 메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근무계획 등록에서 계획 생성을 통해 생성된 직원의 근태 데이터를 등록하고 월 근태 집계로 반영하는 메뉴입니다. 버튼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자료 적용은 파일 불러오기 메뉴에서 업로드한 파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기능이고, 휴일 기본 코드 생성은 아까 근태 기준 등록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토요일과 주휴의 근태 코드명을 유휴, 무휴, 미사용 중에 설정한 대로 가지고 오는 버튼입니다. 일괄 근태 버튼입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근태를 적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일괄 근태 버튼을 누르면 도움창이 하나 뜹니다. 일괄 근태를 적용할 적용 기간을 설정합니다. 해당 적용 기간 안에 일별 속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정합니다. 8월 18일에 대해서 구분을 예를 들어 유휴, 근무를 휴무로 지정해보고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월 18일에 구분은 평일, 근무는 전일입니다. 지정한 대로 구분과 근무가 변경됩니다. 일괄 근태입니다. 선택한 근태 코드로 적용 기간의 근태가 변경됩니다. 근태 코드를 유휴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8월 18일에 근태 코드가 유휴로 적용됩니다. 시간 변경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전 유휴 코드로 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예시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일자 옆으로 출근과 퇴근 시간이 반영됩니다.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고 근태 코드는 그대로 유지라는 설정값이 있습니다. 지금 근태 코드가 지각으로 변경되었는데 출퇴근 시간만 변경을 하고 근태 코드를 변경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값에 설정을 하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태 코드는 그대로 있고 출퇴근 시간만 변경됩니다. 근무 시간 변경입니다. 해당 컬럼에 대해 시간을 입력하면 입력된 근무 시간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지각이라는 컬럼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에 0으로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조회 시에 지각에서 입력한 대로 반영됩니다. 비고 변경입니다. 비고란에 입력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비고란에 반영됩니다. 결근 처리입니다. 평일, 휴일 근태 코드가 없는 근태일에 대해서 일괄 변경됩니다. 지금 평일, 휴일 근태 코드가 없는 근태일로 설정을 한 뒤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입력한 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입니다. 적용 기간의 모든 시간 내역이 지워지는 설정값입니다. 구분, 근무, 비고란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비고란은 그대로 남아있고 구분과 근무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계산 버튼입니다. 근무시간 계산 계획은 근태시간 코드 등록에 등록한 출퇴근 시간을 생성해줍니다. 생성한 일자를 설정하고 휴무일을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설정합니다. 휴무일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휴무일에도 출퇴근 시간이 생성됩니다. 휴무일 포함을 제외하면은 휴무일에는 00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근무시간 계산 입력입니다. 이미 입력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 정상 시간을 다시 재계산해 줍니다. 예로 보여드리면 제가 정상 시간의 임의로 시간을 변경한 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무시간 계산 버튼에 근무시간 계산 입력을 클릭하면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정상 시간의 근무 시간을 다시 재계산해 줍니다. 일마감과 일마감 취소 버튼도 근태기준 등록 설명드리면서 설명해드린 부분으로 근태기준 등록 설정값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태 자료 집계입니다.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한 달치 근태 자료가 완료되었다면 입력한 데이터를 월 근태 집계 메뉴로 넘기는 버튼입니다. 근태 작업 완료 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시간 코드 변경 버튼입니다. 근태 시간 코드 등록에서 등록한 시간 코드를 선택하여 기간별로 시간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시간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할 시간 코드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변경된 시간 코드의 출퇴근 시간으로 변경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를 누른다면 현재 출퇴근 시간이 그대로 있으면서 시간 코드만 변경되고 예를 누를 경우에는 선택한 시간 코드의 출퇴근 시간으로 같이 변경됩니다. 인사자료 수정 버튼입니다.
인사정보 변경은 현재 사원 등록의 정보를 월별근태 등록으로 반영하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월별근태 등록에서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퇴직일자 이후에 근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현재 재직 부분이 퇴직인데 월별근태 등록 메뉴에서는 퇴직일자 이후의 기간을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선택하고 인사자료 수정 버튼을 눌러 인사정보 변경을 합니다. 그럼 퇴직일자 이후의 근태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다음은 달력 정보 변경입니다. 캘린더 정보 등록의 달력 정보로 갱신하는 기능입니다. 캘린더 정보 등록 메뉴에서 8월 17일에 대해 휴일로 저장을 하고 월별근태 등록에서 달력을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월 17일이 휴일이 아니나 인사자료 수정 버튼을 통해 달력 정보를 변경하면 현재 캘린더 정보 등록의 데이터대로 8월 17일이 휴임 후 처리됩니다. 다음은 일괄 부서 변경입니다. 선택한 기간대로 부서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변경할 부서를 선택한 뒤 기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간 설정한 대로 부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근태 집계 메뉴입니다.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한 달치 집계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월 근태 집계 메뉴의 모든 컬럼은 수기로 입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산식 등록 메뉴에서 근태 데이터는 월근태 집계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근태 코드를 사용하여 급여 계산을 하는 경우 이 메뉴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월별 출결 관리 메뉴입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근태를 관리하지 않아 시간 코드 없이 근태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사원 선정 버튼은 사원 등록에 등록된 사원들을 일괄로 선정합니다. 이때는 근무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도 선정됩니다. 인사자료 수정은 사원 등록의 현 인사정보대로 반영하는 버튼입니다. 근태 생성은 최초 사원 선정을 한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월별 근태 등록에 데이터가 있는데 월별 출결 관리에서 근태 생성을 할 경우에는 월별 근태 등록의 데이터도 초기화됩니다. 근태 생성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근태 등록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8월 3일을 연차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했는데 월별 출결 관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근태 생성을 하면 공란으로 변경됩니다. 이럴 경우
월별 근태 등록의 데이터도 월별 출결 관리를 따라 공란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일괄 근태입니다. 적용기간 동안에 근태 코드를 어떻게 세팅할지 적용하는 버튼입니다. 근태 자료 집계는 월 근태 집계로 반영하는 버튼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일 기본 코드 생성 버튼은 구분값이 토요일, 주휴에 대해 일괄 휴일 코드를 반영합니다. 해당 설정값의 유휴, 무휴, 미사용은 근태기준 등록값을 따르며 월별 근태 등록에도 같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휴가 신청 메뉴입니다. 본인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휴가 신청의 휴가명은 근태 코드 등록에서 근태 구분이 1이면서 신청 근태에 체크가 되어 있는 코드에 대해서 조회합니다. 현재 근태 구분이 1이면서 신청 근태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연차와 반차가 있기 때문에 휴가 신청에서도 연차와 반차만 조회됩니다. 휴가를 신청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곳에서 신청한 데이터는 신청 근태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휴가 신청 메뉴에서는 사용일수를 조회하거나 신청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근태 등록 메뉴입니다. 휴가 신청에서 신청한 데이터가 들어오며 직접 해당 메뉴에서 내역을 추가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을 설정하고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근태 코드에 대해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 근태 등록에 조회되는 근태 코드는 근태 코드 등록에서 근태 구분이 일, 시간의 근무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신청 근태가 체크되어 있는 코드들이 조회됩니다. 신청 근태 등록 메뉴에서 신청할 근태 코드를 지정한 뒤 저장 버튼을 통해 저장하고 해당 신청된 내역을 일괄 승인을 하면 월별 근태 등록에도 반영됩니다. 또한 따로 월별 근태 등록에서 근태 자료 집계를 하지 않더라도 신청 근태 등록에서 승인한 데이터는 월 근태 집계로도 바로 반영됩니다. 연월차 등록 메뉴입니다. 근태기준 등록에서 설정한 연월차 관리 설정값에 의해 연차를 등록하고 연차를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에 추가 버튼을 통해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대상자 선정 버튼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도움창입니다. 연차 산정 기준일은 연차 사용 일수를 집계할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연차의 산정 기준일을 2020년 1월 1일로 설정하면 연차를 사용한 것 중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을 인식하여 차감 집계되도록 됩니다. 기존 데이터 산정 기준일 변경은
현재 이미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연차 산정 기준일을 지정한 직원에 대해서 연차 산정 기준일도 변경할지 변경하지 않을지 설정합니다. 하단에 1년 미만자 포함입니다. 1년 미만자도 대상자로 선정하려면 1년 미만자 포함에 체크하여 적용하거나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선정해주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도움창 안에 1년 미만자 포함의 개념은 2020년을 기준으로 2019년 만근자를 대상으로 연차 생성이 되므로 2019년에 중도에 입사한 분들이 1년 미만자가 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분들은 1년 미만자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추가 버튼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직원을 추가했으면 연차 계산 버튼을 통해 연차 계산을 합니다. 이는 근태기준 등록의 연월차 등록 설정값에 의하여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수기로 입력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월차 정산 메뉴입니다. 사용할 연차에 대해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연월차 등록 메뉴에 사원 선정이 되어 있으면 연월차 정산 메뉴에 선정되는 사원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연월차 정산 메뉴에서 사용일수 수기로 입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버튼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일수 버튼입니다. 연차를 내년으로 2월시키는 버튼입니다. 자녀 정산일수 2월은 정산일수가 있는 경우 내년으로 2월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정산일수 2월은 마이너스 정산일수가 있는 경우 내년으로 마이너스 2월 가능합니다. 고객사 내부적으로 2월 해야 할 값들을 선택해 2월 해주면 됩니다. 자녀 정산일수 2월을 보여드리면 C06 직원에 대해서 2월을 했고 연월차 등록 메뉴에서 귀속연도를 내년으로 조회해 연차 계산을 하면 전년 2월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연차가 있는 경우에 C20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정산일수 2월을 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가 내년으로 조회 시 연차 계산을 하면 전년 2월에 마이너스 5일이 반영됩니다. 사용일수 버튼입니다. 근태기준 등록 연차 사용일 집계 기준에 설정된 값에 따라서 월별 근태 등록이나 월 근태 집계에 연차일수가 집계됩니다. 사원을 선택한 뒤 사용일수 버튼을 눌러 기간을 설정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사용일수가 집계됩니다. 정산 적용은 연차를 마감하고 급여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정산월과 급여의 귀속월을 맞춰야 하며 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 등록에서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WC102 연차 정산일이라는 코드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저는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코드 값만 세팅한 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해서 연차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데
연월차 정산 메뉴에서 해당 직원을 정산 적용을 하면 정산 연월로 반영이 되고 급여 계산에서 급여 계산 시 연차 수당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취소할 경우에는 정산 취소 버튼을 눌러서 정산 취소 가능합니다. 사용일수 상세는 실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한 근태 구분을 조회할 수 있는 도움창입니다. 다음은 근태 보고서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근태 현황은 급여 양식 등록에서 등록한 양식으로 걸어서 조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별 근태 현황은 월별 근태 등록에 등록된 데이터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마다 일별 근태 내역이 들어옵니다. 기간별 연차 현황 메뉴입니다.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뒤로 1년치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각 월마다 사용한 연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근태 현황 메뉴도 급여 양식 등록에서 지정한 양식을 걸어서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연차 사용 현황은 연차 사용일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 조건 값을 설정하고 조회를 하면 직원들의 연차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용일수는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 사용일수는 월별 근태 등록의 사용일수입니다. 인사관리 모듈 근태관리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